중국 얘기하면 뭔가 냄새 날 것 같고 뭔가 더러울 것 같고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다 IT로 다 하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자를 더 하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이제 기준금리 상관없다. 니네가 이렇게 안 내리면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58.2% 영업이익률 냈잖아요. 1분기 때는 한 65%도 나올 수 있다. 사람의 뭘 읽어야 되냐면 밸류에이션 좋고 뭐 다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죠?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죠. 근데 그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 제가 증권회사에서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는데도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모두 풀어주실 귀한 분을 이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 그 시장이 2월 흐름을 보면 1월 시장 대비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번에 나온 그 미국의 1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비농업 고용은 또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향후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또 그로 인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이라든지 뭐 CP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죠. 예. 근데 일단 관심이 많은 이유는 CPI 그 자체, 고용 그 자체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금리를 좀 인하시켜주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한마디로 이제 경기가 좀 나쁘고 실업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물가가 좀 떨어지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좀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1차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라는 분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뭐 종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분 이제 어차피 취임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고용 동향 보고서라든지 뭐 실업률 되게 낮은데 또 비고용이 갑자기 막 예상보다 2배가 튀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처음에는 경기가 괜찮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주가가 갭상승했다가 너무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쭉 빠졌죠. 네, 쭉 빠졌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중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수정해요. 수정치가 다시 발표됩니다. 그래서 수정치는 약간 좀 정부 의지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중국이 뭐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러잖아요. 미국은 안 할까요? 뭐 CPI 바스켓 안에 있는 항목을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고용처럼 그 수정하기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수정치가 그동안 그러면 몇 번을 고치는 거를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고 금리는 이제 인하하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물가를 낮추고 뭐 국채가 우리 지금 뭐 빚이 많으니까 미국에 빚이 많이 드러나서 뭐 1,000조 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빅텍들이 그 뭐 구글도 그렇고 채권 회사채 발행하고 자금 조달 막 하잖아요. 그러면 AI 사업을 중국처럼 대놓고 국가에서 밀어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가 뭐냐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AI 투자를 좀 더 가열차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결국엔 인하하겠죠. 정부의 방향대로 간다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올해 뭐 한 차례 이상 나올 거다. 한 2번까지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뭐 지금 밤새서 뭐 CPI 발표 보시는 분도 있고, 저녁 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의 이벤트에 너무 예민하신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금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는 궁극적으로 떨어뜨릴 텐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AI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은 이제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 때도 AI 사업은 키웠어요. 근데 그때 뭘로 키웠냐면, 나라 돈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 이동을 시킨 거죠. 예. 위치 이동을 시켜서 이제 한마디로 재정 지원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니까 트럼프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아예 대놓고 그럼 금리를 깎아주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미국과 지금 중국은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AI로 전쟁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경계할 만하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미개한 나라다. 예. 중국 사람들이 지금 다 IT로 다 하죠. 예,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아직도 달러 쓰고 있고 예, 현금 쓰고 있죠. 그렇죠. 예, 뭐 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보니까 중국 얘기하면 뭔가 냄새 날 것 같고 뭔가 더러울 것 같고 뭔가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생각하는데 그냥 패키지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면 예,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자를 더 하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놓고 10년물 나는 이제 기준금리 상관없다. 니네가 이렇게 안 내리면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 방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1월은 정말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코스피를 보면 박스권으로 가다가 이제 어제 이제 비로소 그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또 코스닥은 주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휴 이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걸 뭐 다 알면 뭐 점쟁이일 텐데. 근데 이제 2월 들어서 주춤한다. 2월 2일 날 이제 첫 2월 시장이 열렸을 때 1월 말일까지 주가를 올리다가 1월 달은 뭐 하루가 다르게 올랐죠. 그래서 좀 빨랐다. 급했다. 그러면 2월 첫날 외국인들이 강하게 밀었어요. 그 이유는 좀 쉬어가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했던 거고. 근데 이제 2월 들어서 뭐 매도 사이드카 2번, 매수 사이드카 1번 뭐 이렇게 발동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5,000포인트가 오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000포인트에도 내가 사고 싶다. 라는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나왔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런 외국인들이 원래 시장을 누르려고 하면 무슨 짓부터 하냐면 선물을 엄청 패요. 선물 매도부터 포지션을 늘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한 8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이에요. 이제 지난 만기 이후로 많이 줄였거든요. 외국인들이 기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촬영 일자가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외국인이 수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현물과 선물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샀냐면 근데 그동안 우리는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갖고 뭘 하긴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왜 현물은 안 사지? 뚜렷하게 막 사는 게 별로 안 보이다가 한 이틀 보였는데 우리가 보는 숫자는 뭐냐면 외국인 순매수죠. 맞습니다. 우리들 개인 순매수도 나오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들 중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순매도가 많이 잡힐 거고 사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면 순매수가 많이 잡히겠죠. 근데 외국인들도 지금 멤버 체인지가 되고 있다. 멤버 체인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지 같은 애들은 나가고 괜찮은 애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단타 치던 외국인들은 나가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하려는 쪽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학개미들 보면서 뭐 어떤 분들은 미국 가서 주식 그 작년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지능순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능이 지금 더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국 버리고 갔더니 한국이 더 좋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갔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간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미국 주식을 너무 잘 알아서? 엔비디아를 사랑하고 이래서 간 건 아니죠.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르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가서 막 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들도 오겠죠. 5,000포인트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은 숫자를 단순히 5천, 2천, 3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천 포인트가 싸냐 안 싸냐 그 보면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5천 포인트가 싸다. 그래도 쌉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여전히 싸다. 예. 아니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왔는데 이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오늘도 막 사상 최고가를 갔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쌉니다. 예, 계산기 때려보면 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전에 2200포인트에 있을 때나 5500포인트에 와 있는 지금이나 PER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업들 자체도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추정치 자체가 올라오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월 시장이 주춤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충돌하는 그 과정? 그 유의미한 이제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목표가로 설정한 개인 투자자들과 그렇죠. 오히려 이제 리레이팅 국면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려는 사람들과의 충돌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보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코스닥을 좀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ETF로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예, 코스닥 150 ETF, 코스닥 150 뭐 ETF 레버리지, 뭐 레버리지 ETF 강남 아줌마들이 엄청 갔었어요. 제가 전에 그 강남 도곡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메리츠에 거기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제 옛날 고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만둔 지 지금 제가 몇 년인데 그 제가 거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냐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말았는데 강남 바닥에 있는 아줌마들은 유행같이 다 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순간적으로 일주일 동안 들어온 돈이 조단이었어요. 코스닥 1100을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목금 하락 때 개인들이 12조를 샀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뤄도 안 되는구나.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2월 달도 생각보다 연휴가 있어서 연휴가 있으면 개인들이 뭐 명절 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다 어쩐다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명절 전이 항상 안 좋았어요. 저도 이제 많이 겪어봤지만 근데 이번에 다르죠.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2% 빠졌는데 오히려 오늘 보합을 끝냈습니다. 예, 근데 뭐 코스닥은 조금 빠졌지만 근데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코스닥, 코스피 다 샀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명절 때문에 판다는 얘기는 그럼 외국인들이 명절 때문에 팔았을까요? 그죠? 이상한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명절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여전히 그 근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익 추정치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판다. 이제 사실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크립토 시장이 좋으면 뭐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또 잠깐 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니까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좀 주춤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비용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는데 EPS는 똑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주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냥 꿀을 빨았어요. 계속. 그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해도 돈을 계속 버니까 이 회사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계속 자사주 소각하고 사서 소각하고 빚내서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배당 많이 주고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죠. 근데 그 회사들이 이제 돈을 써야 돼. 돈을 쓰려고 보니까 그동안 하도 퍼줘가지고 현금이 없어요. 없는 회사들이 있어. 그러면 그 회사들은 빚을 내야 되고 AI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걸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적응하고 있는 중. 쟤네들이 나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어디 투자를 감히?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메타가 뭐 빚을 낸다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그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여놨죠 주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기업들이 제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근데 거꾸로 바뀌어서 그쪽 친구들은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는 돈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렇죠. 구조적인 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현재는 확실히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대형주 쪽에 자금이 더 많이 몰려가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 대형주가 오른 만큼 그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쨌든 뭐 코스피는 5천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이제 100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는 코스닥 3000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내러티브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향후 흐름에는 중소형주들의 조금 더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펼쳐질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제 계신가요? 이렇게 항상 보면 물어볼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봐야 재밌죠. 이제 편가르기 하고 물어봐야 재밌는데 큰 거, 작은 거, 아빠 좋니, 엄마 좋니,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들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죠. 이제 다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대형주가 좋습니다. 중소형주는 정책 이슈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3000 얘기는 정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민병덕 의원 혼자 한 얘기고, 예, 코스닥도 이제 부흥을 시켜라. 이제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코스닥은 왜 이렇게 못 올라? 뭐 그러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스닥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보다도 못하죠. 시가총액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시장을 올려줄 세력은 기관도 아니고 개인과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이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사겠지만 지금 새로 들어올 개인들은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중소형주 열심히 하고 왜 코스피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섹터 뭐 종목 하나 잘 찍어가지고 막 10배, 20배 보내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뭐 선수다 이랬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한 수익을 내요, 지금. 맞습니다. 예, 날고 기는 애들이. 예, 여의도에 지금 멘붕 온 애들 많아요. 예, 부티크 한다고 쳐 앉아가지고 맨날 그 매매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도 그래요. 아, 내가 그냥 삼성전자 가만히 갖고 있을 걸. 예,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새로 들어온 외국인들, 그 다음에 집 팔고 건물 팔아가지고 주식 사려고 하는 강남의 부호들, 그분들이 들어올 때 그럼 저기 시가총액 한 3천억짜리 이런 거 살까요? 아니죠. 예, 그냥 큰 거 삽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중소형주가 올라가려면 정부 정책을 힘입어서 아마 코스닥에 이제 지금 뭐 안 좋은 회사들 덜어내고 뭐 상장 폐지 한 220개 정도 시킨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땐 220개가 아니라 한 500개 날려야 돼요. 예, 거기 진짜 쓸데없는 회사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그래도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를 만든 이유가 그래도 그 회사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회사들이니까 앞으로 중소형주를 하시더라도 코스닥의 시총 상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도 좀 근본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테마, 뭐 정치 테마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안 보시는 게 맞다. 정신 건강에 좋고 저도 증권방송 많이 하지만 증권방송에서 올라가는 거 자꾸 얘기해요. 왜 올라갔냐고. 그런 종목 따라 사시면 꼭 물립니다. 거기는 시청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저거 잘 가네 그러고 따라갔다가 거의 대부분 물리죠. 네, 그렇습니다. 길목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AI라는 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오래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좀 옆으로 가는 흐름인데 오히려 반대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I 수요의 본질적인 확산 신호인지 아니면 후행 밸류에이션 보정 과정인지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만 보면 지금 너무 매력적인 회사죠. 엔비디아는 제가 예언하건대 내년에 아마 이거 다시 찍으면 지금 가격보다 한 2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나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예전엔 테슬라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쟤 뭐 전기차 파는 애들이지 뭐. 근데 전기차를 판다는 이유로 처음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린 전기차만 안 해. 그리고 FSD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 AI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올렸어요, 밸류. 지금 테슬라 주가 보면 말도 안 되죠, 사실. 맞습니다. 밸류가 200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약간 좀 또래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죠. 자기 이번에 스페이스 X 상장하려고 하니까 가치를 더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해서 XAI랑 붙이고 달에다가 뭐 달 간다 그러고 맞아요. 화성에서 달로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낸다 그러고 빅피처를 그려주잖아. 그런 걸 투자자들이 좋아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젠슨왕은 그냥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지금 칩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AI. 그게 아니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아예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자율주행도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공장에서 로봇 돌리는 것도 다 시뮬레이션 제공해주고 대신에 내 칩만 써 이거죠. 네, 쿠다라는 힘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근데 거기가 답보 상태라고 해서 그럼 거기가 계속 그럴 거냐? 엔비디아 100불 넘어가 80불 넘어갔을 때 비싸다 그랬어 사람들이. 120불 가니까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예, 150불 가니까 이거 미쳤구나. 지금 190불인데 정체라 그래요. 그죠? 되게 웃긴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계단식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럼 왜 갑자기 좋냐. 엔비디아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루빈이든 뭐든 간에 GPU에다가 이제 AI 칩만 보면 단일 이제 그걸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건 다음이고 이만한 판때기에다가 여기 GPU 하나 놓고 옆에다가 HBM을 8개 박아요. 그러면 8개를 박는데 그거를 8개를 배치하는데 하나가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8개가 이걸 늘리면 지금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개까지 늘릴 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양쪽에 6개씩.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깐부치킨 해동이에요. 깐부치킨. 왜 왔을까요? 그 치킨을 진짜 먹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 부자가? 그러게요. 예. 젠슨왕이 엔지니어인데 자기가 GPU 개발하고 뭐 그래픽 카드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인데 AI를 열라 돌리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엔지니어들이랑. 그죠. 결국엔 AI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GPU가 아니었거든.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하다. 메모리 성능이 못 따라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챗 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시잖아요. 뭐 물어보면 애가 생각하는 척하죠.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글이 옛날 도트 프린트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다 검색했는데 화면이 다다다다다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다시 새로 고침 눌러보고 이게 뭔가 이상이 생겼나? 껐다 켜고. 사람들 아마 미칠걸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초창기니까 이게 천천히 나와도 얘가 생각하면서 얘기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척 하냐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메모리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AMD에서 리사수 씨가 이걸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모델 MI45X인가? 그럴 겁니다. 455X. 그거 딱 든 거를 딱 보니까 거기에는 GPU가 2개 박혀 있고요. HBM이 16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거 보고 김종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드디어 AMD가 정신 차렸구나. 2등이니까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그 칩을 엄청 사대고 만들어대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결국엔 그 메모리만 파는 거예요. HBM을 파는 거고 거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존의 뭐 디램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루빈의 큰 틀로 보면 렉을 구성할 때 AI 칩을 놓고 그 옆에다가 뭐 링크하는 거 렉과 렉 간의 연결 뭐 여기 또 이 캐비넷과 또 연결해야 되고 뭐 광통신도 쓴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뜨고 있는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 하나에 반도체 몇 개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액추에이터만 얘기하죠. 액추에이터가 어쩌고 감속기가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기업들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잘 못 만들어요. 그거 중국이랑 일본 애들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반도체가 500개 들어가요. 근데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반도체는 들어갈 때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노트북 가격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싸구려 디램은 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디램이 하나 가격이 여기 노트북 하는 것보다 한 100배 비싸요. 그럼 그걸 만들지 이걸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나가지고 중국에 뭐 창신 메모리 가가지고 뭐 해보겠다 그러는데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생산 능력이 없어.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램이 쇼티지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58.2% 영업이익률 냈잖아요. 1분기 때는 한 65%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가야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HBM과 이제 고가 메모리 중심의 슈퍼 사이클인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하자면 그러면 이제 가격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AI의 사업성 수익의 어떤 수익성의 회의론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그거는 않을까요? 뭐 2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왜 2천억 달러를 투자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게요. 그 머리에 어떻게 봐야 총 맞지 않은 거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D램을 메모리를 조금 쓰고 이걸 AI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사면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무조건 물량을 때려 박는 게 예. 성능이 무조건 좋아진다. 근데 그걸 왜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 AI가 어떻게 가동을 해서 이렇게 오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물량을 막 투입해봤더니 너무 좋아져, 성능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다. 예.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망하는 회사가 나오겠죠. 예, 그렇죠. 그건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그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 때 막 말 타고 지금 서부에 가가지고 왜 서부를 왜 개척했어요? 금광? 금광 캐러 갔죠. 예, 그렇죠. 금광을 누가 개발할지 모르지만 금광 캔다고 다들 삽질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는 삽이랑 곡괭이랑 청바지만 팔면 되는 거죠. 예. 그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실 당시에도 뭐 금강을 캔 사람보다 진짜 청바지, 곡괭이 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벌었고. 그래서 생긴 기업이 리바이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 결국엔 얘네들이 피터지게 싸워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예. 최후의 승자는 결국엔 도박판 만드는 하우스가 이기잖아요. 돈 벌잖아요. 도박판에서. 지금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메모리 업계가. 예, 그래서 지금 증서를 왜 발표 빨리빨리 안 할까요? 하고 싶어도 뭐 할 때도 많이 없는데 증서를 발표하는 건 하나같이 HBM 만든다 그래요. D램 라인을 죽여서까지 HBM 만들고 있는데 D램은 점점 부족하겠죠. 그래서 27년도까지는 무조건 부족하다. 근데 28년도도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 짓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용인팹 되게 크게 지려고 하는데 예. 그 28년도 하반기 돼야지 완공돼요. 그것도 공장 하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향후 그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의 그런 독점 구조에서 고객 맞춤형, 뭐 저가형 칩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건 나오겠죠. 뭐 고객 맞춤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이게 H200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시장 공략한다고 중국 시장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제재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 사양은 자기들이 쓰고 안 좋은 거는 밑에다 내리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중국의 지금 하웨이가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메인 칩을. 그러면 하웨이도 옆에 메모리를 달아야 돼요. 예. 근데 메모리 뭐 달을까요? 자기네가 만든 이따만 하시는 메모리를 달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HBM을 결국 달아야 되는데 상신 메모리도 지금 HBM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 HBM3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걔네들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옆에 달아준다고 해도 그 성능이 안 따라줘요. 예. 근데 H200을 쓰면 편할 거를 지금 하웨이가 국산화시키라고 이제 공산당에서 자꾸 그러니까 예. 하웨이 거를 쓰긴 하는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옆에다 HBM을 몇 개를 넣어야 되냐면 원래 8개 들어가잖아요. 예. 그 3배 넣어야 돼요. 그럼 24개 넣어야 돼요. 24개. 24개로 뺑 돌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야 H200이랑 조금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H200이 들어가도 우리는 H200에다 팔아서 좋고 안 들어가면 중국에 팔아서 좋죠. 차라리 안 팔리는 게 나아요. 중국에 그냥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가격 부담이 커진다. 가격 부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오픈 AI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적자잖아요, 계속. 예, 적자죠. 예.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부담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예전에 닷컴 버블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럼 닷컴 버블로 돌아가 보면 구글과 네이버가 그때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예. 그때 걔네들이 몇 년간 적자였을까요? 한 5년 이상 적자였습니다. 예, 그 적자를 넘어서니까 헤게모니를 지는 순간 예.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거를 하려고 싸우는 중이니까 우리는 뭐 걔네가 돈을 버니 못 버니 누가 망하니 뭐 오라클이 망하니 뭐 이러면서 또 우리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라클 따위가 망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리만 브로더스가 망해도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종목인데 동부반도체 같은 회사에서 DB하이텍 거기가 갑자기 주가 빵 올랐어요. 거기 진짜 허접한 반도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있잖아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반도체. 8인치 팹이라고 해서 예. 예, 그냥 뭐 30나노, 40나노 이런 반도체예요. 예. 그거 만드는 회사 주가가 왜 뛰었냐면 TSMC가 공장을 그것도 만들어줬어요. 옛날에 만들어줬는데 고객이 만들어달라면 TSMC가 만드는 공장을 다 돌려도 막 지금 비싼 것도 받다 보면 모질란데 이 8인치 팹을 운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없는 거지. 이거 그래서 중단. 그럼 여기다가 그냥 다시 새 장비 넣고 돈 되는 거 깔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TSMC가 안 하니까 동부하이텍이 빵 뜬 겁니다. 아,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때 AI 반도체가 진짜 어쨌든 우리 시장은 또 구조적인 어떤 성장 사이클인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초입 구간이라고 보신다면 이번 사이클이 이 꺾이는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이 될까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신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뭐 아마존, 뭐 그다음에 XAI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다못해 엔비디아까지, 그다음 브로드컴, 뭐 AMD 이런 칩 만드는 메이커들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를 중단하는 순간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AI를 못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필요가 없죠. 예. 좀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엔트로픽 때문에 지금 미국의 많은 그 소프트웨어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예. 그죠? 예. 그걸 왜 이제 알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챗 GPT를 쓰면서 그 챗 GPT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나라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작은 회사들 많아요. 예. 뭐 솔트룩스, 마음 AI, 뭐 예.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뭐 많죠. 많습니다. 예. 예, 간신 종목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런 회사들은 다 망한다. 왜? 얘네들이 큰 회사들이 잘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GPU 한 장도 없는 애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열심히 노가다에서 만들어봐야 여기서 한 바퀴 돌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을 누군가가 이제 그러면 죽겠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죽어 나갈 텐데 그러니까 그 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큰 구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중단을 하거나 망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꺾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가 혹시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어딘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성지라고 하는데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원래 그 반도체 도매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는 건데 투자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 계속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예. 요즘에 디램의 종류를 외워 사람들이. 네. 그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한다. 그런 어떤 흐름들, 그쵸. 그런 광기가 광기라는 것보다는 예.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많고. 아니, 두쫑크가 만약에 요즘 유행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저기서 다 레시피를 공개해서 다 만들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한 군데서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거 하나에 7만 원이라도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그죠? 그렇죠. 그 사진 찍고 싶어서 나 먹어봐서 이 한마디 하려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죠? 우리나라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노스페이스는 예전에는 롱코트를 입더니 이제 숏으로 유행해서 다 똑같이 입어야 돼.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바보 돼요, 지금. 그렇죠. 예, 의미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뭘 읽어야 되냐면 밸류에이션 좋고 뭐 다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죠?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죠. 너도 나도 다 사야 된다. 뭐 그러고 있죠 지금. 예, 근데 그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 제가 증권회사에서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는데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전 국민이 주식을 하는 시대가 드디어 오는구나. 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외에도 수혜받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예, 있는데 예. 이런 분야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I와 AI 데이터 센터, 근데 그 전에 데이터 센터 없었냐? 있었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또 생기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작년부터 AI 데이터 센터 막 이러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진 줄 아는데, 되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따따따따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하는데 그러면 전기도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게 전기죠. 예. AI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전력이 부족한 게 문제고 중국은 전기는 많은데 칩이 없고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 지어야 된다, 뭐 가스터빈 발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력 설비. 예,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뭐 다 이제 퍼지는데 변압기도 미국 애들이 못 만들어. 예, 그게 변압기가 되게 공장에서 뚝딱하고 만드는 것 같지만 기술자가 감아야 돼요. 구리를.
실제로 그 북미 쪽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력기기 그렇습니다. 예, 예. 3사들 뭐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변압기 중에 제일 큰 게 765 킬로볼트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얼마만 하냐면 강남에 조그만한 한 4, 5층짜리 3, 4층짜리 건물 그거만 해요. 그래서 엄청 크네요. 그래서 그거를 현지 공장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운반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고 효성중공업도 증설하고 뭐 현대일렉트릭 증설하는데 증설 계획을 2년 전에 발표했는데 증설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증설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럼 전력기기 좋죠. 미리 올랐습니다. 근데 왜 미리 올랐냐면 거기는 미국이 그 전에도 전기가 부족했어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게 많더라고요. 80년대 이후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예. 다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야, 알죠. 영화 배우 출신. 예, 저 어렸을 때 대통령이었는데 예. 그 양반 때문이에요. 그 양반. 그 양반이 신자유주의 내세우면서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 다 터져버렸어. 그죠. 막 정전도 막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먼저 노후 전력을 고치는데 들어가고 거기 갑자기 AI까지 갑자기 붙어버리니까 더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반도체를 팔면 반도체는 어디다 갖다 붙이죠? 반도체만 쓰나요, 이렇게? 반도체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연결시키려면 예. 기판이 필요해요. 기판은. 네. 기판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파란색 녹색 기판. 예. 그러면 예전에 뭐 납땜하고 그랬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게 딱 단층짜리죠. 거기 구리선들 연결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접합하면 서로 연결되고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거를 고도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의 기판은 뭐냐면 그런 거를 또 기판도 쌓아요, 이렇게. 38단까지 쌉니다. 그거 잘 쌓는 애가 20페타시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기판들을 이제 MLB라고 하는데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데 지금 다 쌌습니다. 반도체도 쌌고 기판도 쌌고 왜?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그렇게. 그래서 많이 간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져서 좀 쉬고 있는 거고 결국엔 기판주들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력주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생돼서 쓰는 이제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누군가 또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 하나 사면 뭐 살래? 그럼 요즘에 저는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알파벳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또 기업들 중에 네이버가 될지 뭐 카카오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그런 기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혜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